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네, 정인태 신지식인 TV는 인문학을 중심으로 세상을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그러한 지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초종교대학원 종교의 틀 밖에서 종교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저는 종교가 없어요. 그런데 종교가 없지만 저는 종교에 대해서 연구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기반으로 종교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자 이 강의를 전개합니다. 네, 종말과 구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 종말론 앞세워서 종교의식 빙작, 강금, 폭행한 목사, 2심서 징역 7년. 이 내용이 참 재밌는데요. 네, 종말론 내세워 신도들 남태평양 섬으로 이주, 폭행, 가혹행위, 목사 징역 6년 이런 기사도 나와요. 그래서 남태평양에 피지라는 나라가 있어요. 글로 이제 이주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론 아주 그 큰 재앙이 내리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주를 한다라고 하여서 이 사람들한테 비자 취득 비용으로 1억 2천여만 원을 받고 그리고 신도들에게는 상관 폭행을 해서 이를 지켜보게 해서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말세다 학교에 가봤자 배울 것이 없다라고 설교해서 신도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참 그 안타까운데요. 이 종말론의 이 상황들을 보면은 심지어는 그 부모와 형제를 아이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타작마당이다, 종교 의식이다 그러면서 폭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낸다라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 타작마당, 수수한 곡식을 타작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내는 작업이다 해서 인간이 죄를 범하는 이유는 귀신에 들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곡식을 타작해 쭉정이를 골라내듯 신도들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 그 안타깝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 학대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자기 엄마가 막 이렇게 매 맞는 장면, 아빠가 매 맞는 장면, 형제가 매 맞는 장면을 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예, 그게 굉장히 그 쥐실험으로 나왔는데 본인이 고통받을 때보다 내 가족이 고통받을 때 더 큰 고통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때요? 내가 아픈 것보다 내 부모가 아픈 것을 보는 거, 내 아내가 아픈 것을 보는 거, 내 자녀가 아픈 것을 보는 게 더 가슴이 아프죠. 그렇죠? 그러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식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이념이 아니라 상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부분에 도달하고 매 순간 양심적 선택을 하고 양심 공부를 한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 제가 그 아는 분도 아주 굉장히 저랑 친한 분인데 종교 활동을 하는데 그 종교 지도자가 뭐 진짜 날아가는 새한테도 죽어라 그러면 새가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는 그분을 신으로 믿고 모든 것을 그분한테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분들이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연루가 돼 있는데 집단 최면 상태에 걸리게 됩니다. 집단 최면.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최면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중독에 걸리게 되고 교리 중독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리 중독, 종교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중독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본전 심리가 있어요. 예? 못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중독도 됐고 본전 심리. 내가 그동안 이거 다 바치고 해가지고 뭐가 이제 이루어질 것 같은데 로또가 한번 터질 것 같은데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 이 본전 심리가 작용되고 거기서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마치 그 우리가 외국 나갔을 때 아무도 내가 아는 사람이 없는 상황 이런 것처럼 굉장히 정신적으로 멘붕 상태도 느끼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내가 막 굉장히 뭔가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술, 담배 하다가 끊으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듯이 이런 어떤 교리 중독에 대한 금단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완전 고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내 주변에 뭐 친구도 떠나가 있고 가족도 떠나가 있고 뭐 내 동료도 다 떠나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간단한 얘기인 거예요. 종말이 오더라도 예?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일 진짜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이 강의를 할 거예요. 이렇게. 예? 사과나무를 심듯이 나는 강의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제가 꿈꾸는 저의 마지막 삶은 강의하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준 선생이 침을 놓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저는 강의하다가 죽는 게 저의 아주 최고의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군인들은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죽음에 대해서. 예? 나라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전쟁에서 전사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진짜 자신을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는 강의하다가 죽으면 나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게 삶이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강의를 하는 거야. 사과나무를 심듯이. 예, 그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종말론에 대처해야 할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또 구원이라는 게 무엇이냐? 구원은 오늘 내가 마음 편하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건강합니까? 어떻게 정신 건강하고, 어떻게 해야지 육체가 건강하고, 어떻게 영이 건강합니까? 영과 정신과 육체는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맑은 나의 육체를 간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0분씩, 식후 30분 걷기를 해보세요. 제 말을 꼭 들어보세요. 하루에 식후에 30분을 걷기를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진짜 각종 성인병부터 해가지고 몸이 아주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술에, 마약에, 담배에 빠져 있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 뭐 저도 술을 마십니다. 근데 많이는 안 마셔요. 예? 막걸리 조금 마시고, 뭐 소주는 못 마십니다. 저는. 예, 그리고 맥주 조금 마시는 정도입니다. 그냥 즐기는 수준이죠. 예, 근데 제가 과하게 술을 먹어가지고 내가 다음날 진짜 어떤 일을 못할 정도,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의 몸, 꾸준한 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운동은 과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나의 근력 운동도 하고 하면서 건강을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건강한 거와 마음이 편한 거. 마음이 편한 건 어떻게 해야지 마음이 편합니까? 매 순간 양심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양심적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신지식인이잖아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부터 우수 신지식인에 선정이 됐고 23살부터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 23살에 강의를 하고 24살에 신지식인에 선정이 되고 26살에 우수 신지식인으로 선정이 돼서 정부 부처 장관상을 받았어요. 그 30살에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의 자문위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해서 4년 동안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자네 머리를 빌릴 수 있는가? 그 나를 좀 도와달라.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모시고 있는 분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게끔 역할을 좀 해달라. 근데 이제 그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됐는데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인데 저한테 돈을 보여주는 거예요. 돈을. 근데 8조라 그러더라고요. 8조. 8조인데 전 쳐다도 안 봤어요. 그
돈이라는 증서를 전 쳐다도 안 봤습니다. 8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통장에. 이렇게 보여주는 전 쳐다도 안 봤어요. 그 8조가 있는데 이렇게 역할을 잘하면은 평생 죽을 때까지 나를 보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분하고 관계를 끊었어요. 왜냐하면 양심적 선택인데 돈으로 사람을 사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으로 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돈으로 못 사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진정한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진실을 돈으로 살 수 있나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나요?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적인 선택의 상황들이 있어요. 제가 또 베트남에서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베트남에 이제 전문대학교를 설립하려고 돈을 모아놨는데 이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갖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해외로 도망가고 저를 죽이려고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찰들이 부패가 돼가지고 이 경찰들이 진짜 뭐 그러니까 외국에서 잡아는 오는데 이제 자기들이 돈을 빼먹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리고 저는 한 1년 반 동안 계속 경찰서 가서 그냥 조서만 쓰게 만들고, 외국인이잖아요, 저는 또. 이러고 계속 지쳐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저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제 저한테, 뭐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뭐 다양한 인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돈을 주면은 경찰서장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자기가 특수경찰인데 베트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처벌하겠다. 그리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자기한테 50%를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측근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시죠,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무슨 고민을 했냐면은, 내 양심의 선택. 내가 정당하게 저 사람을 처벌시켜야지, 내가 돈으로 경찰을 사가지고 저 사람을 처벌하고 그 돈의 50%를 주고, 그거는 제가 아닌 것 같다. 물론 굉장히 분노해서 제가 그 선택을 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 양심의 마지막 선택은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제가 잘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뭐 저한테 국회의원 자리를 뭐 보장하겠다, 나를 도와라, 이런 거에 제가 동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 양심적 선택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진짜 가난한 사람이라도, 내가 진짜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면 내가 진짜 백의종군을 해서라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걸 바라지 않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떤 뭐 국회의원 한 자리, 돈, 이거에 내가 움직인다면 그거는 양심적 선택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또 한국인들이 베트남에서 사기를 쳐가지고 학생들에게 뭐 돈을, 뭐 예를 들어서 학비를 한 500만 원을 100명이다 그러면 500만 원, 5천만 원, 5억이 아닙니까? 그렇죠? 5억 원을 가지고 이 달아나 버린 거예요. 이런 사기가 많아요. 한국인들이 베트남에서 사기치는 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한테 막 도와달라고 학생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선생님, 저희들이 봤을 때 선생님은 진짜 정의로운 분 같고 저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저한테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나한테 한국어를 배우면 내가 학비는 받을 수 있다. 학비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돈은 내가 안 받는다. 이걸 나한테 주는 순간 난 일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10원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돈을 다 받게 해줬어요. 대한민국 교육부하고 다 연락을 취해가지고 그 돈을 다 받게 해줬습니다. 대학에서 환불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나중에 학생들이 막 찾아와서 뭐 식사를 대접하겠다, 뭐 하겠다, 막 다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한테 커피 한 잔도 사지 말라. 커피 한 잔을 사는 순간 내 진심이 퇴색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왜냐하면은 좀 부끄럽잖아요.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이 외국인한테 사기치는 게. 그러니까 그 매 순간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양심적 선택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베트남 사람 한 사람이 와서 300개의 서류를 들고 와서 이 300개의 서류에
비자를 받게 해주면은 한 명당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3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즉각 그냥 내 이놈 당장 나가라 그랬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선생님, 아니 3억이면은 베트남에서는 12억 원의 가치가 있고 아파트 하나가 뭐 2천에서 5천이면 사는데 이거 엄청난 돈입니다. 이 돈이면 일 안 하고 사셔도 돼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이.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베트남 사람 소통이 될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직원들 시켜갖고 당장 끌어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매 순간 양심적 선택을 한다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양심적 선택을 한다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순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양심적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아, 종말이다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나는 오늘도 그냥 사과나무를 심을게. 이런 마음. 또 내가 살아가면서 건강하고 마음이 편한 게 중요하다. 어떻게 해야지 마음이 편해요? 내 양심적 선택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양심 공부를 하는 거야. 양심 공부. 양심을 팔아먹지 않는 공부. 불의를 미워하는 공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종말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는 그 순간에 내가 웃으며 죽을 수 있다면 이 세상 참 잘 살았다. 그리고 웃으며 죽을 수 있다라면은 그 사람이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종교 대학원에서 상식과 합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매 순간 양심적 선택이라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양심 공부를 평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 평생 교육이다. 그래서 초종교 대학원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양심 평생 교육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 행복한 삶 사시고 뭐 궁금한 점, 인생에 대해서 궁금한 점, 종교에 대해서 궁금한 점, 또 모든 교리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은 올려주시면은 제가 종교를 초월해서 여러분들께 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상과 교육과 철학과 이념이 이 극대화된 혼란의 이 세상에서 진짜 여러분들에게 정도가 무엇인가,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